말이다 같은 네. 자, 갑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정다민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여기도 금화 오랜만에 음식 주크박스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막경찰 정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막경찰 정구현. 아니 우리 저 막경찰 정구현님, 그 우리 알더밥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아, 좋아.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어디 좋은 직장 저 새로 스타트 하신다며요? 예, 와인 수입사 뱅베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는 그 내추럴 와인,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화되기 전에 아주 고대의 와인 양조 방식대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와인들 전문 수입사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그 일본에서 많이 이렇게 수입해다 쓰시던 바텐더들용의 최고급 그 사탕수수 시럽인 카나두 이런 것들도 하는 그런 수입사입니다. 그런 수입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추럴 와인 같은 거를 우리 그 알더밥 가족분들이 네. 소매는 안 하신다고 했고, 예, 그 업장에서 네네.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뭐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구현님하고 친구 신청을 좀 맺으시면 될까요? 예, 뭐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그 메일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뱅베, 그러니까 vin.v 뱅베라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가 저희 회사 페이지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주셔도 됩니다. 예, 우리 그 막경찰, 한국의 막경찰 정구현님께서 뱅베라는 그 와인 수입사 팀장으로 이제 취직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혹시라도 내추럴 와인이나 다양한 그 뱅베에서 수입하는 그런 그 제품들 필요하신 우리 가족분들이 있으면 페이스북에서 정구현님 또는 뱅베 페이지 친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마님, 오늘 뭐 손님들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아유, 한 며칠 잠을 못 잤더만 한 며칠 막 뛰가 잠을 못 잤더만 속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막 바쁘기도 좀 바쁘고 음식도 하고 요새 그 후달립니다. 요새 그 좋은 고기들 어떤 것들 나와요? 이제 방어 맛이 일찍 들어가지고 방어. 어저께는 방어 14.9kg짜리를 잡았는데 14.9kg. 역시 12kg, 10kg만 좀 넘어가면 특히 15kg대가 넘어가면 방어가 기름이 다릅니다. 방어 기름이 조밀한 기름들이 큼직하면서 기름 막힌 것들이 사이즈가 크니까 기름이 전체적으로 쫙 막힌 게 진짜 역시 는 것처럼 마블링 진짜 크게 맛있습니다. 역시 크고 자연산이라 맛있다. 네, 맞습니다. 바다 것들은 큰 게 좋죠. 자, 저희가 오늘은요, 이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생선 광어와 우럭편을 이번 편하고 다음 편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가족분들 후기죠. 무야산다님, 와인 이야기 참 재밌게 쉽게 잘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돔 이야기 잘 듣고 있고요. 가을이네요. 반건조 생선들 몇 마리 준비하셔서 캠핑 가셔서 가성비 짱입니다. 참기름 발라가면서요. 네, 이런 그 후기 써주셨고요. 또 이게 요리라기보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건조 생선을 사서 쌀뜨물에 담갔다가 그냥 숯불로 굽는 겁니다. 참기름 조금 발라가면서. 이 생선을 쌀뜨물에 넣었다가 굽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생선이 반건조가 있고 완전 건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굴비 같은 경우가 반건조 굴비입니다. 예. 그 쌀뜨물에 담 그냥 물에 담그면 비린내가 좀 올라오고, 쌀뜨물에 담그면 쌀뜨물을 옛날에 한 번 씻고 부천물은 버리고 둘째 물 가지고 끓여서도 먹고 찌개 될 때도 하고 그랬습니다. 육수용으로. 근데 이게 쌀뜨물 들은 미네랄이 방금 생선에 박히면서 훨씬 더 맛이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좋은 조리법이네. 그리고 비린내도 없어질 뿐더러. 그래갖고 좀 어느 정도 불려가지고 기름 여기 직불에 구니까 기름 발라가면서 굽는 거고, 후라이팬에 구거나 요 할 때는 물기름을 해가 굽는 것도 좋습니다. 물기름을 하고. 우리 무야산다님 이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고향이 부산이라 슬리퍼 신고 하는 게 낚시인 줄 알고 자랐는데 서울 이 동네 오니 낚시하면 가기 참 어렵더군요. 해서 손맛이나 보려고 가끔 영종도 대부도 등지에 유료 낚시터에 갑니다. 회는 뭐니 해도 낚아묵기인 것 같은데 낚아묵기가 뭐예요? 낚아서 먹는다. 나 이거 무슨 조리법인 줄 알았네. 낚아서 먹는다. 낚아서 먹는다. 너 참 너무하시네. 자, 어깨 잡은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걸까요? 이런 그 후기 올려주셨습니다. 저 요새 그 알다밥 그
후기란에 아주 좋은 사진들하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자, 저희 광어 우럭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자미목 넙치과에 속하는 바다 어류의 일종이고요. 광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납작한 물고기다. 1980년대 후반부터 광어 양식이 이제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해서 우리 그 현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회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 저 막경찰님 광어 좋아하세요? 네, 물론입니다. 광어 혹시 뭐 추억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낚시 경력이 제 나이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낚시를 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마추어 낚시 대회 상도 타보시고 그런 그 좀 큰 낚시 동호회 회장이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광어 같은 거는 아예 엄청난 대물로 이렇게 낚시로 잡아오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뭐 당연히 한 회로도 먹는데 이게 한 마리가 너무 크니까 저희 가족이 한 마리로 회를 다 못 먹거든요. 그러면 그 뼈랑 남아있는 살이랑 내장을 가지고 푹 고우면 곰탕처럼 뽀얗게 나오는데 그걸로 미역국 해 먹는 걸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집안에서 저희 아내도 좋아하고. 집안에서 광어가 넘쳐났겠네요. 네, 그럼요. 광어 미역국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럼요. 소고기 넣고 끓이면 느끼해서 못 먹어. 그래 광어 미역국. 자, 저희 그 광어의 어원을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넙치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이 넓을 광자, 물고기 어자라고 하죠. 그래서 넙치나 광어나 매한가지로 표준어라고 하고요. 자산어보에는 이제 접어라고 해서 이 잎사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접어라고 하고 속명을 넓적한 물고기란 뜻의 넓을 광자, 광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어라는 단어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쓰던 그런 단어인 것 같고요. 그 자산어보조차도 속명을 광어라고 성명할 정도로 광어라는 말은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쓰고 있던 그런 그 단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때부터요 25건이나 그 광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광어라는 단어는 넙치를 가리키는 단어임과 동시에 이 짜게어 말린 넙치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넙치가 주로 이제 생물학적인 종을 가리키는데 반해 광어는 식용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보통 이제 넙치나 광어나 그리고 진상품은 생물 그 넙치를 그 한약까지 올리기가 힘드니까 쪼개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포 상태로 가면은 그걸로 국을 끓인다거나 뭐 구워 먹는다거나 그랬었던 거죠. 자, 우리 그런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눈이 왼쪽에 몰린 건 광어고 오른쪽에 몰린 건 가자미나 도다리다. 자광우도라고. 자광우도라고 그러지. 구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날개미를 보면 광어 같은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착 펴져 있습니다. 날개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펴져 있는데 가자미나 도다리 종류는 이렇게 처음에는 없다가 가운데만 볼록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그렇게 보면 확실히 또 구분이 갑니다. 눈가리도 생긴 게 상당히 달라요. 도다리 눈가리 큽니다. 물거지 툭 부르거지 나왔는데 광어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 눈만 보면은 좀 구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광우도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저 막경찰님, 이 광어하고 가자미나 도다리류하고 맛은 어때요? 차이가 좀 있는 편인데 확실히 그 가자미 종류가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가자미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서도 워낙 특성이 많이 달라서 가자미랑 뭐 광어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넓은 거랑 좁은 거 하나랑이라서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 사실은 광어가 회로서 먹기도 그렇고 뭐 요리해서 먹기로 굉장히 고급 생선입니다. 너무 고급 생선이니까 그걸 대량 생산하려고 양식 기술까지 만든 건데 양식 기술을 만들고 나니까 작은 광어들이 너무 싸져서 지금도 큰 광어는 비싸죠. 근데 작은 광어들이 너무 싸지니까 오히려 광어가 되게 저렴한 생선이다 이런 인식이 아니 뭐 길거리 가다 보면 한 마리 9,900원 뭐 이런 거 써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너무 작아서 사실은 맛이 안 드는 광어. 등외입니다. 등외. 보통 600g, 우리 그 전문가는 600담아, 뭐 900담아, 키로 담아, 2kg 담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400담아, 그러니까 400g 이하 되는 것들은 삘이라 그래가지고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나오지도 물건에서 시장에서 경매를 보지 않습니다. 이만큼 모아두면 그거는 더 이상 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안 그러면 그만큼만 키워가지고 2마리 9,900원 그래 파는 겁니다. 한 마리. 번외 경기. 예. 따퉁 이거 모도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흰살 생선이 그 맛있으려면 좀 커야 돼요. 뭐 다른 생선도 물론 그렇지만 흰살 생선은 작으면 그 붉은살 생선처럼 기름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흰살 생선은 양도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감칠맛이 차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흰살 생선이라도 커지면은 어느 정도 기름이 차는데 그 흰살 생선 기름이 굉장히 깨끗한 그 기름 맛이라서 맛있어요. 그러려면 크기가 커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 기름도 하나도 없고 감칠맛이 애초에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물 같은 그냥 뭉클뭉클하게 다시 이거 회다. 초장맛으로 먹는 초장. 회가 우리 되죠. 지금 그 여의도 쿠마에서 뭐 광어 자연산을 경매를 잡아다가 손님들 상에다 내놓는다고 하면 보통 몇 킬로짜리? 아무리 작아도 5kg입니다. 5kg? 아무리 작아도 5kg입니다. 진짜 작다 그러면 3.8, 4. 크면 막 10kg, 12kg까지 나가기도 하고. 그 정도 네. 크기에. 그 자연산이랑 양식이 3kg 이상이 없는 게 많이 먹이면 사료값이 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못 키우는 겁니다. 많이 났는데 더 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가가지고 배 딱 뒤집어봐가지고 하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자연산이기도 하지만 점박이들도 몇 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맛병들 탈출한 것들이고 그래서 일단 자연산하고 광어 만약에 양식도 그 모광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어가 알 낳고 알 전문적으로 낳는 광어. 모광어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비싸게 주기도 하지만은 그런 광어들이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맛이 한 개도 없어요. 힘이 쭉 빠져서 새끼 새끼를 계속 까다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런 광어들이 뭐 6kg짜리 나올 때도 있는데 양식 100% 양식이지만 그런 거는 꼬랑지 부분만 좀 먹을 만한 위에 부분은 다 기름 차 삐고 다 빠지 삐고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자연산 광어는 한 3, 4kg 이상이 맛있고 맛있습니다. 쿠마에서는 한 5kg 정도 그를 산다. 자, 이 자연산 광어하고 양식 광어 그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거죠? 쉽게? 일단 자연산 광어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때기를 뒤집으면 허옇습니다. 요만한 점은 없습니다. 요만한 점 없는데 이것도 자연산이에요. 탁 뒤집어봤는데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있는데 어체가 이렇게 길쭉하게 뻗지 못하고 옆으로 뻗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양식인데 30kg 이상 키우는 모광어 이런 것들 그런 거 자연산을 속여 파는 거고요. 네. 구분한 방법은 어체가 일단 럭비공처럼 이렇습니다. 자연산 광어는. 그런데 양식 광어는 어체가 좀 둥그란 편입니다. 양식은 좀 둥그란 편이고 운동량이 좀 적다. 자연산은 이렇게 럭비공 같은 럭비공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뒤로 뒤집어 봤을 때 확실하게 흰점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제주산 양식 광어가 무슨 문제가 좀 있다며요? 많죠. 그때 나도 2번 맞았는데. 뭐예요? 손님들이 먹고 배가 아프대요. 그때 자연산 광어가 없어서 양식 광어 3kg짜리 큰 게 있길래 그래서 받았었는데 제주 광어래요. 좋대. 딱 잡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것도 제주 백년초 광어인가? 손이 묻고 배가 아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나는 오롯이를 해서 안에 잡아넣고 물에 레몬물에 잡아넣고 얼음물에 잡아넣어서 확실하게 비브리균을 확실하게 처리를 하는데 아프다는데 그날 날 먹은 음식들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인데 3팀이 왔는데 3팀 다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거기 있는 그날 음식 먹으면 내가 싹 다 먹어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으니까. 다른 걸 다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광어 먹으면 나도 배가 아픈 거예요. 광어가. 제주 광어인 거예요. 제주 광어 문제가 된 소리 때문에 내한테 그럴 줄은 몰랐지. 그때부터 시급해가지고 광어는 무조건 자연산으로. 충이 있습니다. 충이. 그래요. 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제주산 양식 광어에서 기생충이 검출이 좀 되고 또 이 기생충을 잡으려고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이 인터넷 보면 신문에 꽤 나와 있어요. 제주 애월 이쪽에 가면 저쪽에 성산 애월 이쪽에 광어 양식장들이 쫙 있습니다. 광어는 옛날에는 해상 광어라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밑에 평평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 광어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는데 요즘 육상 광어, 육상 광어 밖에서 육지에서 키웁니다. 바닷물 공장같이 생겼어요. 공장같이 맞아요. 저도 제주에서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하우스 크게 쳐가지고 하는데 다른 거 보세요. 완도 광어나 삼천포나 이쪽 광어들은 통영 광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충이 없는데 양식이라도
제주광어만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육상광어라서 그런데요. 근데 기생충이 원래는 자연 상태의 먹이를 먹으면 걔네들이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으니까 그게 옮아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내장에서 살다가 이 생선의 변으로 나오면 그걸 다시 얘네들이 먹어야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경우에는 먹이를 크릴새우나 이런 것들을 냉동 상태의 먹이를 주니까 기생충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다가 물 위에다 띄워놓으니까 이 광어들이 싼 그 배설물들이 바로 파도로 쓸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산보다 더 기생충이 없는 게 정상인데 육상에서 기르다 보니까 바닷물을 그 정도로 자주 갈아줄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배설물들을 자기가 다시 먹는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생충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광어 뱃속에서 오히려 기생충이 양식이 돼서 돌아다니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주광어만 그래요. 완도광어, 통영광어 완도나 통영은 육상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육상에서 키웁니다. 육상에 키우는데도 그래? 없어요. 제주광어 키우는 사람들도 머리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다. 그래갖고 완도, 통영, 삼천포광어 이런 광어들은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양식도 괜찮고 수출도 하고. 근데 일본에서 쓰는 광어 90% 우리나라에 수입해가 쓰는 거거든요. 중국산 사람 하도 많이 때려내가지고 포르말린 뭐 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안 쓰고 우리나라 광어 믿을 수 있다가 쓰는데 제주광어만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 제주도의 그 이 양식 광어는 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좀 있긴 있네요. 그죠? 예, 뭐 수온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쪽에만 있는 특이한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광어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분들 뭐 그런 거 정도는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맛있지. 이 조피볼락은요, 볼락, 조피볼락, 뭐 우럭볼락, 쏨뱅이, 쑥이미 등 그 양볼락과에 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북한에서는 이제 우렉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어보에 보면 이제 검어 또는 검초귀라고 해서 검은색을 띠기 때문이다. 바닷속 그 바위 근처에 머물면서 새우나 게, 오징어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 진화한 보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산은 좀 많이 검고, 그죠? 우럭도 양식은 색깔이 좀 얇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자연산이 오히려 좀 색깔이 좀 연한 편입니다. 회색빛이 많이 들고 연한 편이고 이 햇빛을 많이 본 우럭은 까만색은 그전에 말씀드렸죠. 멜라민 색소 때문에 까매진다고. 그러니까 양식 우럭이 아예 까만 편입니다. 양식이 오히려 얕아가지고 햇볕을 많이 받고 자연산이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바위 색깔을 좀 가깝고. 맞습니다. 자, 이 자산어보에는요, 머리, 입, 눈이 모두 크고 몸은 둥글다. 비늘은 잘고 등은 검으며 지느러미 줄기가 매우 강하다. 맛은 농어와 비슷하고 살은 약간 단단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서유구도 전어지에 울억어라고 해서 살이 쫄깃하고 가시가 없어서 곰국을 만드는데 맛이 훌륭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죠? 맛있는 생선입니다. 전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국물이 끝내준다며요. 어쩌면 우럭 매운탕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매운탕, 우럭 매운탕. 우럭 질이 좋고 좀 맛있는 거야. 이 진짜 대가리 큰 생선들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맛있는 이유가 머리에 있다는데 이 대가리에 뭔가 그 맛있는 국물이 나올 만한 뭐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우럭 대가리를 딱 짜게 보면요. 다른 것보다 골이 좀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 예. 아니면 골수도 좀 크고요. 이쪽에 눈밑 지방 이제 우럭 눈이 크거든요. 눈 밑에 있는 눈밑 지방이 많습니다. 눈밑 지방이 많으면 이 국물이 뿌옇게 우러납니다. 지방 때문에. 그래서 맛있습니다. 도미 잘라고 도미 눈 크다 아닙니까? 눈 큰 것들하고 대가리 큰 것들이 맛있는 게 눈 밑에 이쪽 밑에 있는 지방들, 이쪽 살들이 그쪽 살이 머리가 큰 생선들이 사실은 얼굴 근육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가미 움직이는 근육이라든지 입 움직이는 근육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은 크기가 어설프니까 그걸 회를 뜨거나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코기도 사실은 그 매운탕을 끓일 때 꽤 많이 들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살 육수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머리 큰 고기들은 대부분 매운탕이 맛있다. 또 우럭은 진짜 이 매운탕 말고도 그 뭐죠 말각회도 많이 먹죠. 질이 좀 먹고요. 우럭 살짝 말려가 적국으로 먹어도 맛있고. 저희가 이제 회나 다양한 음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또 좀 그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우럭을 선택할 때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이제 자연산 양식 얘기인데 자연산은 몸의 검은색 입자들이 좀 불규칙하고 눈동자가 선명한데 양식은 그 반대다. 그래서 자연산은 양식에 비해서 좀 밝고 그죠? 좀 얼룩덜룩하다. 네. 또 회로 썰어 놓았을 때는 이제 겉이 갈색이며 살은 희고 깨끗한 것이 자연산이고 반대로 양식은 좀 겉에 검은색이며 살에 검은 실핏줄들이 좀 있다. 맞습니다. 확실히 잘 구분을 합니다. 우럭은. 그 우럭도 그러면은 뭐 당연히 큰 게 맛있겠네. 자연산 중에. 무조건 큰거 맛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다 그렇습니다. 우럭이 이 회를 떠놓으면 몇 프로 안 나오고 수율이 채 35% 40%도 채 안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대가리 크기 때문에 진짜 우럭은 당이 좀 적합하지 않나. 솔직히 사실 이게 맛있는데 광어보다 저는 우럭이 더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이게 끓이 놓으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화우럭을 통으로 해가지고 매운탕을 끓이나 지리를 끓이면 회로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광어는 매운탕 맛이 뭐 그냥 좀 그렇지 않아요? 광어도 일반적으로 아니 큰 거는 제가 못 먹어봤던 것 같고 예, 그 짜잘한 것들. 자잘한 것들은 어차피 맛이 없어서 그렇고요. 제일 큰 것들은 그 서더리 있잖아요. 그 서더리도 서더리. 날개 부분이 그 콜라겐도 많이 들어있고 안쪽에 기름이 전부 기름입니다. 그 부분이 우러나가지고 맛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없이 그냥 광어 뼈만 끓이면 별로 그 단맛이 없습니다. 이게 광어는 회 수율이 또 좋은 대신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더리를 가지고 뭘 끓이면은 고기 육수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맛이 떨어지는데 아예 회를 먹지 않고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처럼 뼈에 살이 붙어 있는 채로 푹 고아서 곰국처럼 고아서 미역국 끓인다든지 맑은 탕을 해 먹으면 맛있긴 합니다. 근데 광어를 다 회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끓일 이유는 또 없으니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뼈 근처까지 살을 다 발라내고 팔끝에서 소도리탕 뭐 해서 시켜서 먹어보면 뭐 먹을 것도 없어 별로. 그럼요. 근데 나는 이 비치기 만드는데 그치게 만들어 보고에서는 대단합니다. 자, 저희 뭐 회 이야기하고 이 다양한 요리 이야기는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본초 광목에요. 광어는 이 보양 또 보온, 원기 회복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약전 선생님의 자산오보에는 접어 또 본초 강목에는 넙치로 되어 있는 광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고기 중에 하나다. 우럭은요, 예전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던 물고기 중에 하나라는데요. 네. 우리 막경철님 저기 음식 역사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우럭젓국 요즘에 먹는 것처럼 우럭을 이렇게 반건조나 건조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기록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하고 그렇게 먹는 방법은 비슷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생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당시 운송 기술로는 안 되지. 예, 힘드니까요. 무조건 건조. 예. 이게 우럭은 해양수산부 선정 10월의 수산물이래요. 아마 10월에 우럭이 좀 10월에 도미하고 우럭 이쪽이 있다니까. 도미하고 우럭. 이쪽 것들이 전부 육식성이거든요. 이것들은. 그런 것들이 오죽하면 10월에 앉은 도미가 앉은 자리에 뻘을 파먹는다 그런 말까지 있겠어요. 기름이 쫙 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 날라고 많이 쳐먹어가지고. 이게 10월의 우럭은 특히 이제 황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해 간 기능 향상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다른 어류보다도 쫄깃하고 찰진 식감과 담백하지만 계속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이 매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저는 좀 반대인 얘기. 10월의 우럭이다. 그러면 그건 양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산. 네, 물론 양식은 1, 2, 3, 4, 5 다 똑같습니다. 그렇네. 먹이가 애초에 같은 먹이가 같은 먹이고 활동량도 같기 때문에 같은 10월에 우럭, 3월에 5월에 이런 것들은 다 자연산을 이야기하는 거지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기껏해야 수온 차이 정도죠. 우리가 그러면 해양수산부 선정 2월에 생선 이래봤자 양식을 먹으면 다 꽝이네. 다 없이 똑같습니다. 대신 안 좋은 철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안 좋은 철에. 그 맛을 평균적으로 유지한다는 거 그거만. 자, 자연산과 대물은 우리 여의도 코마에서. 어딨어? 자, 광어는요, 발육 성장에 필요한 라이신 성분이 풍부해서 이제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또 저지방 식품으로 노인이나 임산부 또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추천되는 건강식품이라고 하고요.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어서 대표적인 피로 회복이죠. 또 도미나 대구와 같은 흰살 생선에도 역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런 어떤 영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막경찰님 광어를 더 좋아하세요? 우럭을 더 좋아하세요? 요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른데 아 조리 방법. 중식 요리할 때는 우럭이 압도적으로 좋고 그 청증 우럭찜이 예, 청정 우럭찜도 유명하고 홍콩식 레몬 우럭찜도 유명합니다. 그 두 가지도 뭐 이따 2편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어는 회로 먹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역국. 네. 도다리 미역국. 도다리 미역국, 네. 광어 미역국 네. 이런 거 미역국으로 먹을 때는 미역국 한번 싹 들었는데 거기다가 광어 대가리가 늘 동그랗게 떡 나오고 서울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오 광어다 이러면서 바로 뜯어먹는 미역국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는 미역국 먹을 때 광어 넣어서 먹었던 기억이 좀 전혀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왜냐면 나지를 않으니까 저 예전에. 남해 부산 네. 이쪽에 사람들은 먹습니다. 도다리도 끓여 먹고요. 미역국이에요. 그렇구나. 예. 거기는 뭐 70년대, 80년대, 거의 90년대까지